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5일 차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을 했는데 한 2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검토 중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 뭐 그런 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검찰에 나와서 그 조사를 받으라 통보한 거는 7월 4일입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그때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아니 뭐 그냥 뭉개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또 일부 이제 유튜버들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 뭐 막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분석들을 내고 있는데 뭐 다 뭐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죠. 뭐 이거 가지고 뭐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뭐 글쎄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뿐만 아니고 또 나온다 한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결 안 됩니다. 뭐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제 조율 과정을 그동안에 거쳤을 텐데 뭐 이재명 대표 측 그 변호사들과 검찰 간의 조율이 뭐 거의 이재명 대표 측이 요지부동이니까 뭐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나오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막 이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 포기를 하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먼저 8월 26일에 서면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답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김혜경 씨 측은 검찰에 아니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5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진술 거부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는 뭐 진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몇 줄짜리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작년에도 검찰이 무려 그 A4 용지 20장을 보내서 질문서를 했는데 딸랑 5줄. 사실상 진술 거부죠. 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김혜경 씨는 그렇게 조사를 끝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결국 뭐 체포동의안이 뭐 이런 건 원래부터 검토조차 없었고 손들고 이제 결국 서면 조사를 해서 서면 조사 질의서를 8월 말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해서 불러다가 조사해서 그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죠. 풀어주든가 아니면 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국회 시스템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검찰과 하고 있는 거다.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의자라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대표는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제 그저께만 해도요. 돌연 또 무슨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는 게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이미 뭐 검찰 정치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2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뭐 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켰으면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기대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 구속은커녕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봐라, 나 제대로 검찰이 부르지도 못해. 벌써 2달 넘게 지났는데 결국은 서면 조사하잖아. 그것도 시간을 또 서면 조사 답변 시간을 질질 끕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몇 줄 정도로 끝날 일을. 그거는 이런 장면들을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층에서 일종의 무력감 같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걸 유발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뭐 검찰 길들이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길들이기라기보다는 그 여권 지지층의 그 어떤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 앞에 가서는 멈춘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이미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수초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죠. 자, 앞으로 이제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아마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될 겁니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의 그 언론 풍토가 기각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표, 민주당한테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돈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 왜냐면, 왜 돈 낭비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탄핵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헌법재판소에 그 고용을 해야 됩니다. 가서 법제사법위원장하고 변호사들이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왜 탄핵돼야 합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돈입니다.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뭐 기각될 게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도 그걸 한다. 그래서 돈 낭비라고 하는 거죠. 시간 낭비는 그동안에 불필요한 정쟁만 오고 가는 거고, 에너지 낭비, 그런데 쓸 힘을 다른 민생 문제 해결에 썼다면 벌써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각됐을 때 그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언론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검찰 또는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서면 질의서 뭐 이런 것도 그냥 거의 자기 마음대로 뭐 천천히, 아니 뭐 거의 뭐 그냥 이런 부분을 뭐 거의 자기가 뭐 내 맘대로 한다 하는 걸 보여줘서 결국은 여권 지지층의 정치적 무력감을 안기려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이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 잘한다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재명 대표식의 계산법이 먹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뭐 20% 그래서 취임 후 최저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에 대한 개선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별로 강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워낙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정치는 상대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해도 그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윤 대통령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어떤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 뭐 이런 노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제가 뭐 올리는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자기 희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부분도 뭐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능한 한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서 돌파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방어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역으로 공격을 해야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본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고요. 뭐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끌고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뭐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을 성취하면 이기는 거죠.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타협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더라도 뭐 또 다시 시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임기 말쯤이나 뭐 아니면 2028년 그때는 뭐 정권이 이제 뭐 누구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 요즘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내고 있고 그 중에는 뭐 불퇴전의 각오를 보이는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지층한테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게 곧 정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